8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사건입니다. 충주 사건인데요. 이긴 화면에 청자로 보니 충자입니다. 충주. 2020타경에 185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토지가 경매가 나오고 나서 또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딱 넘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하기로는요.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은 법정지상권 관련해서는 정리할 적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이게 권리관계 흐름 도니까 시간 순서별로 쭉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이때 2011년 12월 23일 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게 미등길이에요. 등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로드뷰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다음 로드뷰에 이어가지고요. 이걸 아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연 이거 어떻게 건물이 있는지 확인한지. 그 상태에서 2016년도에 보니까 B 건저당권이 설정되고 또 지상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2012년도 이미 건물이 있다니까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요. 지상에 이렇듯이 건물은 있는데, 예? 건물은 있는데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저당권자는요, 이 토지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렇듯이 저당권 설정도 하고 지상권도 같이 설정합니다.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등기 안 됐다면 건물 없는 걸 보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여운을 남겨놨어요. 왜냐면요. B 저당권자가, 자 보십시오. B 저당권자가 2016년도에 이 땅을 담보로 잡을 적에, 그죠?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왜냐면 2012년도 건물 존재했으니까, 2012년도 건물 존재했다가 2016년도까지 쭉 흘러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등기가 안 돼서 미등기. 근데 지상의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진 않고, 그죠? 이게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기둥과 4개의 벽면과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 이게 뭐 1978년도 대판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B는 뭐다 땅만 담보 잡았다. 그 상태에서 2016년도에 이 사람이 땅을 담보로 B가 땅을 담보로 잡았다가 2020년도 B가 땅을 경매 신청했어. 땅을 경매 신청하니까 C라는 법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고 나서 B한테 저당권을 매입을 했어. 이게 MPL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당권을 매입을 한 상태에서 건저당권 승계했단 말이죠. 건저당권 승계한 상태에서 C법인에서 이 땅을 낙찰 받아버렸어. C법인에서. 어쨌든 땅이 경매나 땅을 일단 땅 낙찰 받는 사람이 일단 장땡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일단 장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를 C법인입니다. C법인에서 이제 2021년도 8월달에 낙찰을 받았다. 이게 토지고, 그 다음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건물이 보면은요, 2016년도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보면요. 건물 보존 등기가 2022년도 2월 달에 보존 등기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뭐다 봐가 A명인데, 요 사건 보니까 토지 소유자 A입니다. 토지 소유자 A인데 말이죠. 2012년도 이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어. 건물이 있었는데, 이때는 등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쭉 흘러다가, A인데 봐가지고 여기 2022년도니까 그죠? 이것도 보니까 C법인에서 이 사람들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아닙니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강제경매 날짜 같죠? 2022년 2월 3일입니다. 이 보니까 C의 강제경매 등기 촉탁으로 아마 A 명의로 이게 등기가 딱 돼버렸어. 언제? 그러니까 2022년 2월 3일 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건 같은 건 이제 토지는 이제 C가 낙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C법인에서는 뭐다 봐가지고요. 어쨌든 지상 건물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를 해놔야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게 건물이 경매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C법인에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낙찰받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보니까 지상 건물은 말이지. 법정 지상권에는 권리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사건이 진행됐나 모르겠다. 왜냐면 자 보십시오. B라는 사람이 요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도 당연히 설정하는 게 아닙니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었다 이게 왜? 그러니까 2016년도에 땅을 담보 잡았는데
2012년도 다음 로드뷰를 보니까 말이야. 이게 미등기인데 건물이 있다니까. 이거 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건 조금 내가 다음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다음 지도 있잖아요. 지도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대로 지도 치면 돼요. 음성군 감곡면, 음성군 감곡면, 음성군 감곡면 오곡리, 오곡리. 완전 독수리 타법이라서요. 이게 맞네. 오곡리, 460번째 26 엔터 칩니다. 엔터 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박스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지붕 있죠? 지붕 보이죠? 이거잖아요. 이거. 요게. 네, 잠깐만요. 이 본건 이겁니다. 이 건물이 이거. 건물이 있어요. 일단 근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찍은 거란 말이죠. 그죠? 최근에 찍은 거.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저당권 설정됐단 말이죠. 그럼 좋습니다. 제가 2012년도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2011년도 있는 거 모르겠다. 2011년도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죠. 그죠? 그럼 2011년도 건물이 없어. 근데 이게 토지 소유자가 보니까 아마 2012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잠깐만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볼게요. 2011년도. 여기는 2011년이죠. 그죠? 보십시오. 2011년 12월 23일 날 연말에 땅을 매입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 달에는 땅을 매입을 하였다. 그죠? 땅을 매입을 했네? 그 다음 보니까 2012년도, 여기 2011년도 거거든요. 2012년도, 여기 스카이뷰를 누르면 이게 연도가 나와요. 2012년도 딱딱 누르니까, 허허벌판에 집이 한 채 딱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2012년도 이미 이 건물이 있었다니까, 2012년도. 이제 2012년도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책을 내가지고요, 스카이뷰에서 최근 사진 보자, 이거죠. 건물 똑같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2012년도에 이미 건물이 있었다고. 건물이 있는데 그 저당권은 언제 설정됐지? 2016년도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2016년도 저당권 설정될 당시 이미 지상에 건물은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게? 지상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미등기야. 등기가 안 됐습니다. 2012년도에. 예. 근데 이미 뭐다? 요 상태에서 흘러오다가 2016년도에 역시 마찬가지 이게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이걸 저당권자가 지상권까지 같이 해서 담보 잡았단 말이죠. 잡은 상태에서 2020년도가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 신청했다고. 그럼 이때 우리가 따져보자 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토지 소유자 A인데 건물 소유자 A로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나? 동일했잖아요. 그죠? A. 두 번째,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요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그죠? 이때, 2016년도에.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나? 건물이 있었나? 미등기 일자. 미등기 일자라도 건물이 있단 말이야. 건물이 있었네. 세 번째 뭐다?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나? 어쨌든 봐가지고 A인데, 이거 C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 받았으니까, C라는 사람 토지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거 맞아. 그럼 네 번째 뭡니까? 대법원 98-4360이로 요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 또 놓쳐버리면요. 이게, 그다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막 짜증난다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요. 대법원 98-4360이로 판결은 단독 저당이다. 우와, 보니까 저당권자가 이 땅만 담보 잡았습니까? 아니면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 잡았습니까? 땅만 담보 잡았잖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단독이지 뭐. 이거 보니까 1, 2, 3, 4번 요건 다 갖췄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에는요, 보면요, 지금 뭐냐면요, 이게 법정이상권이, 여기 딱 적어놨습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현재는 또,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법인으로 이제 완전히 기속이 돼버렸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요 영상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00% 나 이해가 안 가 그러신 분들은요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경매 정보집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자 입니다. 잠깐만요. 2020 타경에 여기 이제 토지가 먼저 경매된 겁니다. 2020 타경에 1857
음성군 감곡면 이렇게 나와요. 네, 보세요. 보시게 되면요. 딱 보시면요, 나와 있잖아요. 토지만 매각이죠. 땅만 매각하는 거야. 토지만 매각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뭔가 지상에 건물이 있네? 응? 토지만 매각한다, 이죠? 지상에 건물이 있네? 여기 보니까, 이게 황간신협입니다. 황간신협으로부터, 요 법인이, 법인이 저당권을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해가 자기네들이, 예, 그러니까 저당권제 지위를 가진단 말이죠. 그죠? 저당권제 지위를 가지니까, 자기네들 낙찰받으니까, 그럼 뭐다? 이해관계인이 그 당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은 대금 지급 기한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일과요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 딱 정해줍니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이 나와 있잖아요. 2021년 8월 24일자래 가지고. 근데 제가 볼 적에는 한간신협에서 이걸 이제 임의경매 신청했단 담보권 실행했단 말이죠. 담보권 실행하니까 이 법인에서 이 저당권을 매입을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럼 모르겠습니다. 봐가 한간신협한테 가가지고 저기 법정이상권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지상 건물은 분명히 땅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봐가지고 이게 법원 경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정이상권에는 권리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짜우짜 해가지고 그냥 막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 진행시켜가지고요 소유권을 화랑땅 받겠다. 뭐 그거 끝나버린 것 같아요. 우는 애한테 젖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 애한테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법원 경매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알아야 울지. 개뿌리는 몰라. 응? 개뿌리는 몰라. 모르는데 뭘 울긴 뭘 울어봐가지고. 아이고, 법원에서 우리 집행하니까, 아이고, 저게 당연한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뭐가 당연해 봐가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 봐가지고. 법원에서 집행하는 게, 집행법원에서 말이죠. 경매법원에서 이 집행하면 이 당연하다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배당 2, 매각 불허가 신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창에다가요. 그와 관련된 판례랑 검색을 해보시라니까. 하면요 배당 2 하면요 그 관련된 판례가 쭉 나와요. 우리가 그게 왜 판례가 왜 나오냐 이게 지금은 집행법원에서 법 집행을 똑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그 판례가 그래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봐가지고 개판 5분 전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1심 집행에 대해서 불복하니까 나름대로 판례나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으면 안 되지. 저는 그래 봐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이고 여러분들 중에 뭐 따지냐?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지. 적당히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나와 있네요.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이모 씨가 2011년도 12월 23일 날 이 땅을 뭐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요 2011년도 아까 우리 딱 로드북을 봤습니다만 2011년 이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2년도 로드북을 보니까 엄마야 이 건물이 현재 요거 진행 중인 요 사건에 이 건물 있잖아요. 이거 이 건물이 딱 저기 로드북에 딱 찍혀 있었잖아요. 그죠? 이 건물이 이거 딱 찍혀 있었다. 이게 있었다니까요. 2012년도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죠? 2012년도에 있었다더라. 근데 보니까 이게 황간신협입니다. 황간신협에서 건전항권하고 지상권 언제 합니까? 2016년 5월 4일자로 해가지고 저당권하고 지상권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미 2016년 5월 달에 이 부동산을 담보를 잡을 적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왜 담보 안 잡았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담보권 저당권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시장에 건물이 있었다 이거지. 그럼 이게 단독 저당이잖아요. 단독 저당인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이상 성립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황간신협에서 말이죠. 법인한테 저당권을 이제 이전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황간신협이죠. 건전항권 설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이 경매정보 사이트는 이게 이전된 게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전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이트가 왜 이러나 모르겠는데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요 보면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전된 그 저당권이 이전된 거는 어디에서 확인했냐니까 두인경매라고 있습니다. 두인경매인데 요거 요 사건 번호 입력하셔 가지고요. 저당권이 이제 뭐 법인 앞으로 이전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지가 경매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이
건물이 또 경매 넘었다 이거죠. 건물이 경매 넘었다면 어지간하면 토지 낙찰 받은 사람이 있다가 받아야 돼. 근데 때려 봐서 헤카락 한 사람 봐가지고 그냥 뭐 중간 또 또라이를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헤카락 한 사람이 있어요. 떠가서 쉑 낙찰 받을 수 있다니 이게 실무라니까요. 봐가지고 법적으로 말이지 법정이상권 성립되니까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 받겠냐. 미친놈이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건물만 매각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인이에요. 예. 법인인데 여기다 토지는 매각죄입니다. 이 토지는 이미 이 양반들이 받아가 버렸어. 건물만 매각이에요. 근데 건물에 돼가지고 누가 봐가지고 이 양반들 자기네들 받았다니까 단독을 해가지고 5,675만 원에 탁 끊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죠? 예. 그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지상 건물은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 이상권을 가지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놓쳤는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가지기 때문에 이게 또 나가서 법인에서 토지를 이렇게 저당권을 매입을 하고 토지를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다? 이 토지 건물을 한 사람 앞으로 기속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되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럼 그걸 틈새 시장으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지금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선동꾼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저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전화 주시면 기분 나빠요,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법정상권 성립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오히려 이 토지 소유자한테 그래 법정상권 성립되니까 나 당신한테 지려줄게. 지료는요 공시지가의 연 4에서 연입니다. 연 4에서 8% 선에서 이게 지료가 확정이 된답니다. 이게 1980년대 보니까 대법원 판결 하나 보니까요 연 7%짜리 지료가 있어요. 대판을 보니까. 예. 저도 정확하게 이게는 뭐냐면요. 그 당에 관련된 판사가 이거 몇 프로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칼로 탁 자르듯이 몇 프로다 이렇게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 내지 8% 선에서 이거 자기네들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료를 받을 요량은 뭐 크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건물 낙찰 받고 나서 예를 들어가 건물은 말이야 제3자가 5,675만 원 낙찰 받았어 해가지고 많이도 말고 말이야 1억 1차 감정가 1억 1,000만 원이니까 1억에 되팔아 버린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1억에 되팔아 버린다면 그죠? 1억에 되팔아 버린다면 또 토지 소유자가 싫어 그럼 알았어 내가 지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린다면 깝깝한 사람 누가 깝깝합니까 봐가지고 내가 지려주고 내가 있잖아 내 건물 여기 들어서 살게 이 다음 로드뷰를 통해가 말이죠 이게 건물의 형상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폼나요 멋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게 한마디로 세상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다 해가지고 요건 이렇게 탁 건드렸을 적에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가만히 보면 내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나간다면 이게 완전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또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랬을 때 그 임차인 보증금 안 주고 가만히 임차인 째려보면 임차인 지가 혼자서 방방 떠는 거야. 떠다보면 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네가 방방 떠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세상을 좀 가지고 놀고 싶다는 걸 생각합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서 세상을 가지고 놀고 싶으신 분들은 안정인에는 같이 놓입시다. 이 건물.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단지 같아, 그죠? 약간 경사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경사도는 있네, 그죠? 있는데, 본건이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 건물이기 때문에, 스카이뷰를 보면은, 아까도 말한 요거잖아요. 이게 도로에서 본단 말이죠, 그죠? 예, 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어쨌든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됐는지 저는 이게 좀 제가 또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도 제가 또 그려놨어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가요,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벌써 9시 넘었네, 그죠? 오버되더라도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시켜드려야 돼. 그래서 일단 오늘 법정이상권 다 끝마치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흐름도 해가지고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토지를 2011년도 12월 23일 날인가, 이때는 우리 아까 다음 로드뷰를 보셨잖아요. 보니까 건물이 있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2020년도 로드뷰를 보니까, 그때 건물이 있었네요. 그죠?
근데 토지는 여전히 A 소유자고, 네, 이것도 다음 로드뷰에서 확인했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2016년도에 보면 2012년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현재 2023년도에 건물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B라는 사람이 요 A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건전한권하고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이미 건물이 있었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B 저당권자가 요 A 땅에 대해서, 왜냐면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등기 안 됐습니다. 등기 안 됐어. 미등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B 저당권자는 땅을 담보자고 땅을 경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경매 신청하는데 보니까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더니 C 사람 뭐냐, 이게 이 B라는 사람은 환간 신협이고, C는 뭐다? B로부터 환간 신협의 저당권을 매입을 한 사람이고, 매입을 해가지고 C가 낙찰 받으니까 대금 지급 기일 및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에 잡혀버리고,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제가 여기다 위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 물음표 해놓고 A 이렇게 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C,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경매 신청했는데 강제경매 등기의 촉탁으로 건물은 A 명의로 보존 등기됐다. A 명의는 이제 A 명의로 등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물이 요때 건물이 미등기인데 어쨌든 이 건물은 뭐다 A 거였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C가 언제나 자기가 건물을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C 법인에서 낙찰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C 앞으로 이렇게 귀속이 돼. 이 법정 이사가 이런 겁니다. 봐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린데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대팔든지 경매에 집어넣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키는 게 낫지. 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정 이사권의 존속기간 30년이다. 와, 또 나 30년 동안 지로받으려고요. 아이고, 30년 동안 앞으로 제 기준에서 30년 동안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니까, 와, 안정혁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바이블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저희 대학교 동문이 오셔가지고, 이게 완전히 진짜 막 밝고 다른 사람이에요. 꾼이야, 꾼. 예, 실무에서는 이겁니다. 근데, 제가 방송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하고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하고 있다, 이거죠. 또 하나 유치권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것도 아마 제가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서 또 번개 모임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유치권인데 유치권자를 골탕 먹이는 방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탁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제 컴퓨터 있는 책상을 끌고 가가지고 그 사건을 실제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유치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우당탕한 그런 사례가 있다가지고, 사건 번호 딱 보여주니까, 이런 경우도 있나면 자기도 써먹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실전하는 사람이 써먹는다니까요. 유치권의 존재 이유, 유치권의 말소 사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홍성 사건. 이거는 참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은 말이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먼저 이 사건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 양반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 낙찰 받았어. 근데 보니까 되게 비싸게 건물을 낙찰 받았어. 초기에 들어가 버렸어. 이것도 건물이 포함나 깔끔하더라고. 근데 자, 여기 다시 토지 권리 관계 흐름도 보니까요. A가 2014년 11월 달에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B가 건전한권 설정, 여기도 지상권 설정했네. 조금 전에 충주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상권 설정했는데 이미 담보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이전에 한 4년 전에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미등기 건물이야.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럼 건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보상 건물 없잖아요. 나대지거든, 나대지. 나대지니까 당연히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또 지상권 설정했네? 근데 보니까 2015년도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말이죠. 다음 로드뷰를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없는. 이것도 로드뷰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 거. 자, 그러면 2016년도 다음 로드뷰를 보니까 건물이 없었다 그러면 2015년도 당연히 건물이 없었겠죠. 그죠? 건물 없다면 나대지. 예. 나대지 상태에서 여기 B 저당권자가 땅을 담보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2019년도에 땅을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하니까 C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1차 기일날 11명이 땅은 막 들어가 된다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땅은 도망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1차 기일날 훅 들어가 11명이 들어갔어요. 11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 2020년 4월 1일 날 해가지고요. 1억 5,880만 원, 몇 프로, 186%에 확 질러버렸어. 이게 뭐 법정지상권 관련해가지고요. 그냥 뭐, 야, 한번 다음에 유찰되면, 야, 얼마 쓸까, 깔짝깔짝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 한건 낙해 못 본다니까. 이게 이런 게 지금 186%면 어떤 게 200%, 1차 기일하면 300%막 써버린다니까. 왜 써느냐니까. 이 프로테지가 높게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지상 건물 꼬라지가 이뻐. 이쁜데 보니까 저 건물은 뭐다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 법정 이상권 가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봐가지고 토지 낙찰 받고 나서 건물 소유자한테 확 건물 부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까불지 말고 건물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한번, 결국 뭐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적에 토지 낙찰 받은 이 사람이 뭡니까? 갑의 지위를 가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갑의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봐가지고, 자, 보십시오. 2015년도에 B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라. 근데 건물이 없었잖아요. 1년 후에도 보니까 로드뷰에 의하면 건물이 없었다면 그럼 건물 없는 거야. 자, 건물 없는데 여기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잖아요.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보니까 이쁜 건물이 살포시 올라와 있더라.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봐가지고 이 B 저당권이 2015년도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집 짓는 게 뭐 한 4, 5개월, 5, 6개월이면 집 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9년도 10월 달에 경매가 진행된 걸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2018년도인가 이렇게 건물이 이제 보존등기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진다. 그러면 2018년도 만약에 보존등기 됐다 하더라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이분들이 저당권 설정했다 하더라 그러면 이 당시에 뭐다 2015년도에 저당권 설정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듯이 건물이 짠짠 올랐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시장에 건물이 없었어. 그럼 이것만 딱 보면 법칙은 성립 안 되는 거야. 그 뒤에 건물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보니까 2018년이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 건물이 보존등기된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또 이제 이 보존등기된데 이 얼더번은 개인이더라고, 개인. 개인이 말이지, 이게 같은 날짜잖아요. 또 보존등기하는 날짜 따닥 하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상태에서 말이 2019년도 그 다음에 8월 달에 빡 해서 이 건물입니다. 건물만 경매 신청한 거예요. 자, 건물만 경매 신청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밑에 내려보니까. 건물만 경매 신청하는데요. 3차 기일 날에 단독으로 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는데요. 1억 6천만 원 써버렸어. 뭐, 이거 어쩌까나 모르겠어요. 이게요. 토지 소유자가요. 이거 현재 또 경매 진행 중이라니까요. 1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1차 가격이 2억 4,571만 원인데 여기서 한 65%서 자기 딴에 아마 좀 상당히 말이지 저렴하게 싸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이 이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요 훨씬 더 엄청 싸게 해놓고 또 나아가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선동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엄청 싸게 낙찰받고 나서 병이 자기 앞으로 건물 등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 등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한다더라 뭐 전세권 설정하고 가등기 설정하고 막 팍 해놔버려. 왜? 등기부상에 그런 권리를 전세권이라든지 가등기 이런 권리를 설정해버린다면 왜 하냐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경매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건물을 경매를 붙였을 경우 뭐다 이게 전세권과 가등기 가만히 있으면 이게 100% 낙찰자 인수하기 때문에 경매 진행 안 돼. 전세권 필요 없으면 가등기 하나만 해놓자 이거지. 가등기도 제가 여기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가짜로 하라고 하면 선동하는 거예요. 이 가짜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하라니 진짜. 전세권 설정하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판 붙으면 판사가 하니까 당신 이제 전세권 설정했지. 전세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말이 전세금 지급인데 당신 저기 집주인한테 전세금 입금증 있어? 여기 찌롱 하면 어떨 겁니까? 가지고 따로 현금 흐름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떨 거냐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등기부상에 이러한 권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게 토지 낙찰 받는 경우도요. 지상 건물이 법정상권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건 죽었다 깨나도 건물은 내 거야. 그건 오산의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싸게, 그러니까 이 부분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싸게 낙찰 받은 상태에서 건물에다 가등기 하나 설정해놓고, 또 두 번째 봐가지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말이지, 건물 확,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확 건물 부숴본다. 이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 왜냐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 이미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 봐가지고, 이게 건물은 2018년도 보존 등기됐단 말이죠. 그죠? 그걸 철거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점유자를 막 심어놔버리는 거예요. 점유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요. 또 나아가서 건물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철거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말은 쉽지. 확 건물 부숴본다. 실제 부셔보라고. 비용이 말이지. 1, 200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당히 낮춘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뭐다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럼 어떻게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엄청 낮게 낙찰 받았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고 일로 오시오. 그러지 말고 땅 나한테 파시오. 아니면 아이고 건물 아니 이 사람 입장에 봐서 말이죠. 아니면 건물 판다 할지라도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건물을 상대방한테 다시 대사가라 하면 그 상대방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운시켜 낮춰가지고 입찰 들어가라는 것이지.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를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려볼게요. 2014년도에 건물이 없었어요. A가 토지 소유권 이전했고요. 2015년도 건물이 없었다니까. 이게 다음 이게 2016년도 로드부 요 당시에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미 저당권은 2015년도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담보만 잡으면 이때는 당연히 지상권 설정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이 언제 2018년도에 보존 등기됐단 말이죠. 2018년도에 보니까 갑 명의로 건물이 보존 등기되고 을이 저당권 설정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B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 신청한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C가 낙찰 받았거든. 이 양반 토지를 낙찰 잘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지상 건물은 2018년도 갑 명의로 등기가 되는 보존 등기되니까 이 상태에서 또 건물이 경매가 되니까 이 양반 1억 6천만 원 써버리네. 환장해버려. 이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C라는 분이 이제 지금 언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C는 이 사람이 1억 6천만 원 낙찰하고 대금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병 건물에 대해 가처분 등기했어요. 가처분 등기가 건물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건물 경매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요게 요 경매 사건 번호가 한번 적어드릴까요? 이게 홍성지원 사건이고요. 요거 예정 물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성지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2021 타경에 2243호. 요거 현재 2023년 5월 15일 현재 요게 예정 물건으로 딱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C라는 분이 이 병명의의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하고 나서 경매 신청한 게 사건 번호가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근데 이 양반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매 신청할 걸 예상을 한다면 자기 명의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떡 해놓자 이거죠. 가등기 떡, 가짜 가등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가등기 떡 설정해서 눈 감고 앉아있을 거면 어쩔 건데 선순위 가등기 떡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낙찰 받겠습니까? 낙찰 못 받아요. 어떻게 낙찰 받습니까? 낙찰 받으면 본돈 깨버려. 환장해버려. 맞잖아요. 그죠? 누가 낙찰 받으면 본돈 깨버려. 그러면 엄마야 소유권 상실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의 법정 지상권에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유리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때로는 절대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건물이 비록 법정 지상권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럼 건물이 경매 나왔다. 근데 건물이 포함나 괜찮다. 그럼 어떻게 한다? 초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싼 값에, 똥값에 낙찰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건물을 이렇듯이 경매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을 경매 신청한다. 그걸 예상하면 앞에다 전세권 가등기 딱딱 설정해 가만 앉아있자. 이거죠. 앉아있고 또 두 번째 보니까 건물 철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또 토지 소유자가 해가지고 건물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점유자를 빡빡 심어놔 버리잖아요. 점유자다 보니까 가짜가 아니지. 건물은 내 거니까 그 사람들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사람들 대항력이 있고 그건 불문하고 어쨌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법한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자 딱 만들어 놓은 상태 가만히 있게 되면 그때 토지 소유자가 정말로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나는 법대로 할 거야. 건물 부술 거야. 너 나가. 명도 집행. 그래, 밀은 곰튀 같은 짓거리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건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 건 관련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다음 로드뷰를 보여드릴게요. 로드뷰 보니까 여기 2016년도까지 건물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죠? 2016년도까지 건물이 없었고,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뷰가, 여기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보령시 충남입니다.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717-38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지붕이 보이죠? 이건 요 최근래 로드뷰예요. 근데 이 건물이 2018년도 보존 등기됐는데 2016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없죠. 건물 없잖아요. 여기 2016년이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2016년, 이 맞죠?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없어. 건물 없잖아요. 2014년도에, 이건 안 나오네. 2013년도, 이때는 완전히 더 없지. 완전 산이네, 산. 그죠? 그래서 2017년도, 이것도 안 나오네. 2018년도 보니까 이게 건물, 이제 아마 지붕이 보니까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아. 그죠? 2019년도하고 좀 그림이 좀 틀릴 겁니다. 또 안 나오네. 2020년도 보니까. 2018년도는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앞뒤로 해가지고. 그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럼 2020년도, 2020년도, 최근에 2020년도 보면은 이때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2020년도는 보니까 앞에 이제 마당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이게 이 건 같은 경우는 다음 로드뷰에 의하면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이게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2015년도에 없고 2016년도도 없었어. 2018년도는 한창 공사 중이고 2020년도 로드뷰를 보니까 그때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더라. 그건 뭐다?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나중에 보니까 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말이지 일단 이것도 토지와 건물 소유자 또 틀리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 또 틀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왜 1억 6천만 원이라는 그 건물 들여가지고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까? 낙찰받으니까 C라는 사람 열받아가 가처분되니까 건물을 경매 신청해 버렸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 이런 걸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걸 예측을 한 상태에서 그 전에 어떤 뭡니까? 시뮬레이션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저렇게 치고 들어오겠지? 그럼 치고 들어온다고 내가 1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아가 대금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다더라? 뭐 어떤 등기 행위를 따다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개뿔이나 그냥 낙찰 받는 거야. 그냥 65%에 낙찰 받았더니 그건 아니지. 전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게 법원 경매 제가 말씀 안 드리니까 이게 뭐 역세권에 소유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건 경매 아니에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 삼아 해가지고 그냥 입찰 들어가세요. 낙찰을 못 받아요. 그냥 경매법정 입찰표 한번 쓰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어떤 내공 좀 쌓이시면 뭐 지분 경매라든지 어떤 뭐 유치권이라든지 이번 토요일 날 유치권자 골탕 먹이는 방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저희 대학교 후배가 이 양반도 부동산 쪽을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도 제가 유치권자 얘기가지고 툭 이야기하니까 사람 저는 대화를 하면서 사람 눈빛을 봐요. 보면 지가 알면은 그냥 그런 눈이 갑자기 팍 떠지더라고.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 경매한 사람이 이걸 몰랐구나. 근데 지금 유튜브 상에서 제가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번개 모임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또 하나 더 보면 이거는 있는데 오늘 이거는요, 이게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하면 이것도 비슷하게 됐더니 이건 뭐냐면요, 땅을 A라는 사람 낙찰 받아가지고 A가 이 건물을 경매 집어넣는데 이 건물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자 주관은 이게 17억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이게 땅이 경매 진행 중인데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인데 지상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예.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땅을 A가 낙찰 받고 나서 요 유치권자는 말이죠.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유치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고 또 A라는 사람 또다시 경매 신청 같이 했어. 근데 보니까 A라는 사람 경매 신청은 이게 기각 결정돼 버리고 이 사람이 지가 경매 신청해가 지가 낙찰 받아 버렸어. 갑이. 네. 지가 낙찰 받았다. 근데 이게 지상 건물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다음 로드뷰를 보니까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건물은 완전히 생판 다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구 건물이 있었는데 구 건물 멸시로 새로운 건물 신축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요 상태에서 보니까 요 성남 요 사건이죠. 이게 오늘인데 오늘 이거 유찰됐더라고요. 유찰도가 아마 6월 달에 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 양반들 너무 그냥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적당할 적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요리를 해야 돼요. 해야지. 너무 싸게 먹는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휙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등기 막 쳐버리고 이게 또 보니까 걸린 주택이더라고요. 요건 이제 경매 정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거 또 다음 시간 또 이거 말씀드린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사건은 말이지요. 어디 갔느냐. 이게 지금 보니까요. 성남 2012타경입니다. 2012타경에 11190.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요. 잠깐만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토지만 매각인데, 이 방이 아니고 강못입니다. 이게요, 30명이 공동 입찰했다니까요. 아마 카페 회원 같아. 공투하신 같아. 30명이 16억 3,800, 46만 6,100원. 뒤에 100원짜리 붙였네, 그죠? 허가 결정 났어요, 봐가지고. 토지에 대해가지고. 근데 이게 참 이미지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요. 이게 제가, 잠깐만요. 제가 밑에 보면요. 토지상에, 이게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한 땡땡에서 토지 건물하고 한 땡땡에서 토지도 담보 잡았거든요. 근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맞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경매 제외됐어요. 왜냐면 이 건물은 보니까 구건물이에요. 구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니까 2011년 2월 25일이거든요. 2011년 2월 25일인데 2011년 2월 25일 날 지상에 건물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다음 로드뷰 가지고 간단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한 그 시점에 우리 이제 문명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11년 2월 25일 날 저당권 설정했는데 2011년도 요 당시에 이 그 토지상에 뭡니까? 건물이 있었는지 요건 보니까 성남시 잠깐만요. 요것만 마저 보여드릴게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2-14. 지금 보면 이제 현재 최근래 보면 지붕 형상을 보십시오. 여기 최근래 거예요. 최근래 건데 보니까 2011년도로 슉 돌아가겠습니다. 2011년도 돌아가니까 건물 없죠. 2011년도예요, 그죠? 2011년도 건물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시니까 다시 자료로 넘어오면요. 잠깐만요. 2011년도에 건물이 없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월 달에 B가 건전한권 설정했는데 2011년도 지상에 건물이 없어. 우리 조금 전에 로드뷰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조금 전에 어디 건데 홍성권하고 똑같아요. 봐가지고 그 당시엔 그 건물이 없었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지. 그럼 뭐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 보시니까 경매 정보지에 가지고요. 아까 잠깐만요. 이게 이제 2012년도 토지가 경매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 타경입니다. 이게 다시 이제 건물을 경매해 놨는데 2014 타경에 3872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열리나. 시장에 보니까 건물이 폼 나죠, 그죠? 건물 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다가 이제 건물이 새로 신축된 거예요. 신축된데 서머시 이 양반이 보니까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인데 이게 최종 결과에 기각됐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니까 서머시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과 여기 보시니까 대검지검 및 배당기일 변경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대검지검 및 배당기일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니까 같은 날 잡아준다 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서머시가 이제 낙찰 받았는데, 서머시가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또 토지 낙찰 받으신 분들 입장에 와가지고 오이씨 해가지고 말이 열받잖아요. 자기네들이 빨리 이 건물까지도 자기네들 그걸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서 이게 공투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말이에요. 엉뚱한 놈 더 낙찰 받아보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가 다시 또 이게 경매를 집어넣은 것이 2019 타경에 61,231호 이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늦게 떤다 그죠? 완전히 스피드 공산 재밌어 봐가지고 이렇게 맨날 서버 보충한다면서 맨날 이래 봐가지고 맨날 벅벅거려. 저는 이런 거 막 짜증이 나요. 다시 이게 서머시 이게 아까 저 유치권자인데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거 공투한 사람들이니까요. 30명 건물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5월 15일인데 유찰됐잖아요, 그죠? 11억짜리인데 5억까지도 제 같으면 오늘 이게 낙찰될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 너무 싸게 먹으려고 하는데 다음 길에 6월 19일 날인데 3억 9,390만 나오잖아요, 그죠? 한 4억 정도에 누가 다른 제3자 혹시 들어가서 낙찰 받았을 때 이 양반은 또 어떡하냐, 이게. 그럼 내가 또 경매 집어넣으면 되죠. 알았어, 경매 집어넣는데 있잖아. 이 4억에 낙찰 받아서 얼푼 소유권이든 느끼 딱 하면서 어떻게 한다더라. 빠박! 제가 막 가든 깨하고 막 전세감 막 설정하고 이게 또 이 점유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철거하자니 점유자들이 많아가지고 명도 집행하자니 머리 아파. 또 이거 다시 경매를 집어넣었더니 선순위 가든 게 떠 있어가지고 엄마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뭔가 조금 이게 이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패턴이 비슷하니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17일 날이죠. 모레 수요일 날은 말이죠. 우리 실전 생생경매 가지고요. 이제 법정 이상권 끝나고 이제 실전 선순위 임차인 분석입니다. 이 임차인 분석 이것도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과 관계, 그죠? 에 대해서 또 분석. 요거 몇 가지, 선순위 임차인인데, 우리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들이 배당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때는 봐서 냉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뭘 하였다더라?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든지, 또 임차권 등기 언제 했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배양이 된다면은, 법원 경매가 괜찮아요. 낙찰을 못 받아서 그렇지. 아주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경매 정보를 보시고, 어떻게 보면 평생 보험이잖아요, 보험. 맞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보다 알면 훨씬 낫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한 30분 정도 오버했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참조하셔가지고요. 법정 이상권 완전 도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